번영과 폭정, 지성과 음모, 기독교와 대학살. 비잔틴 제국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They called themselves Romanos, those who continued the traditions of the Roman Empire. 절대 권력을 행사한 황제들과 로마의 기술력을 초월하고 싶어했던 건축가들의 집념으로 비잔틴 제국은 세계 최장 길이의 수로와 난공불락의 성벽,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거대한 돔 지붕의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A church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grew up magically. 하지만 그들은 로마의 잔인함까지 계승했습니다. He blinded 14,000 men, leaving every 100th man with one eye. 암흑 시대에 유일하게 빛을 발하던 눈부신 문명 비잔틴 제국. 하지만 천년의 지배 끝에 그들이 이룩한 고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새로운 전쟁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고 모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 비잔티움은 기원전 600년경 왕 비잔티스 이름을 번떠 세워진 그리스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흑해와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이 좁은 해협에 정착했습니다. 이 해협의 이름은 보스포루스로 소의 여울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비잔틴은 복잡하거나 겉모술수 혹은 구식을 의미하죠. 하지만 11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은 서구의 유서 깊은 법과 문학의 수호자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확산에 기여하고 그들의 뛰어난 예술과 건축, 세공 기술은 르네상스에서 21세기 현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역사 속에는 실제와 다른 과분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 많지만은 콘스탄티누스야말로 대제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황제입니다. 324년 11월 8일 20년간의 복잡한 내전 끝에 콘스탄티누스는 서로마 제국에 이어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단독 황제가 됩니다. 천부적인 전략가인 그는 한계를 모르는 눈부신 비전을 소유한 지도자였죠. He became emperor really through his own wiles. He is ruthless in the way he assumes power. Constantine the Great was one of those rulers that changed the world. He inherited a Roman Empire which had been divided into two parts. 콘스탄티누스는 동과 서로 갈라져 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He was a very astute politician, and he was faced with the problem of both administering and of managing this enormous realm. 황제에 즉위한 지 6주 후 콘스탄티누스는 현재의 터키가 위치한 곳까지 제국의 모든 지역을 순례합니다. Constantine took a spear and traced the outline of the city in the dirt. His entourage was somewhat amazed at the extent to which he intended to build the city. He is said to have commented, "I will go as far as until he who leads me stops." 그 선이 제국의 새로운 수도, 새로운 로마를 뜻하는 노바로마의 경계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제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를 의미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Constantine effectively shifts the center of the Roman Empire and founds a new center. He was moving away from Rome with its old rivalries, political infighting, vested interests and so forth to create something quite new which he could mold.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시절 완성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There was a grand campaign of construction, of building forums, marketplaces, to build the kind of buildings that ancient Rome had.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치세를 대표하는 특징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느 황제들과는 다르게 다른 지도자의 힘을 빌렸다는 점이죠. 그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Christianity is really on the rise.
there is a large Christian presence in the empire, and simply recognizing this presence made a good deal of political sense. Constantinople was founded, in effect, as a Christian empire, and Orthodox Christianity was fundamental to its existence. 컨스탄티누스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존경받았지만은 그가 황제이자 독재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에 그는 친아들과 의붓 아들은 물론 두 번째 아내까지 죽게 했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 마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비잔티움이라는 변두리 지역으로 민심을 끌어모으는 건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는 우선 자신의 이름을 번떠 도시명을 바꾸고 로마의 도시 스타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컨스탄티누스가 무덤에서 일어나 인구 1200만에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목격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가 사망한 337년경 이곳은 절반가량 완성이 됐지만 큰 문제가 있었죠.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데 물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지만 정작 마실 물은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4세기 중반 도시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컨스탄티누스의 후계자들은 도시를 살리기 위해 로마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고대 세계 최고의 기술적 성과로 일컬어질 용수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There were no local water resources within the city walls of Constantinople, and hence water had to be brought from a much greater distance than anywhere else in the classical world and in the Mediterranean. 그 임무를 맡은 황제는 364년에서 378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발렌스였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긴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완성된 수로의 길이는 640km로 일찍이 로마 제국에 건설된 모든 수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길이었습니다. 수로는 컨스탄티노플에서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트라키아의 구석진 후베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잔틴의 기술자들은 우선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There are tunnels underground, there are channels that go along the surface, and there are, where necessary, these great aqueduct bridges. 4세기에서 6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에는 60개의 수로교가 건설됐습니다. 그 중에는 높이 27m에 달하는 것도 있었죠. 오늘날에는 크루순누게름의 수로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먼저 지지대가 될 거대한 교각을 세웁니다. 교각이 완성되면 석공들은 대형 아치를 만들어 올렸죠. 아치 꼭대기에 쐐기돌을 얹을 때까지 목재 거푸집으로 각 아치의 석재들을 고정했습니다. 아치가 완성되면 그 위층에 교각을 올리고 같은 과정이 반복되죠. 비잔틴의 석공들은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종교적인 문양을 새겼지만 로마의 다신교 상징이 아닌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더 큰 규모의 수로교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컨스탄티노플, 즉 현재 터키의 대도시 이스탄불로 물이 흘러들어갔겠죠. 발렌스 황제 시절 거대 도시 컨스탄티노플에 지어졌던 거대한 수로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제의 위상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체 수로의 길이는 240km 정도지만은 컨스탄티노플의 두 언덕 사이의 거리가 풋볼 경기장의 11배나 됐습니다. 수로를 연결하려면 다리를 놓을 수밖에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용수 공급 목적으로만 다리를 건설한 게 아니죠. 외부의 눈을 의식해 거대한 건축물로 제국의 위험을 떨치려고 한 것입니다. 컨스탄티노플로 물을 끌어들였지만 여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는 끓어온 물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비잔틴의 기술자들은 고대 건축 사상 가장 치밀한 설계로 지하에 용수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150개 이상의 지하 수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바실리카 수조입니다.
336개의 기둥이 7.6m의 천장을 받치고 있고 길이 140m, 폭 70m의 바실리카 수조는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 27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하의 저장 탱크는 도시의 언덕 사이에 건설됐습니다. 그들은 지하 공간을 획기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표면을 평평히 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The cisterns enabled the city to be provided continuously by water, even in the summer when it wouldn't rain that much and there'd be merely a trickle coming down from the aqueduct. 지하 수조로 용수 문제가 해결되자 컨스탄티노플의 인구는 고대 도시로는 보기 드문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By the end of the 5th century, the population of Constantinople was approaching the 500,000 mark. No other city in Western Europe came even close. It was a city that was legendary, even for people who had never set foot in it. 하지만 멀리 몽골 대초원으로부터 장차 유럽을 휩쓸 광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틸라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이끄는 대군이 곧 컨스탄티노플의 입구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도시를 구하기 위해선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가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거트족에 함락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야만족의 파괴와 학살을 피해 안전한 컨스탄티노플로 달아났지만 이것도 역시 포악한 유목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훈족이죠. 서로마 세력이 기울면서 동로마와 컨스탄티노플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컨스탄티노플이 번영을 거듭할수록 이탈리아 약탈을 일삼던 북방의 야만족들은 점차 컨스탄티노플에 눈독을 들이게 되죠. 훈족은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토대를 마련한 비잔틴 제국을 뒤엎을 계획을 세웠죠. The descriptions of them in contemporary texts, which treat them as outlandish, horrible, ugly, beastly people, make it very clear that ordinary people are absolutely terrified of the Huns. 하지만 비잔틴은 훈족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어벽도 없이 외부에 노출된 예수도 로마와는 달리 컨스탄티노플은 반도라는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죠. 컨스탄티노플은 적의 침입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쪽 지역의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해답은 어떤 도시보다도 치밀하고 강력한 성벽을 올리는 것이었죠. 오늘날 이것은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군사시설의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벽이 지어질 당시 정작 이름을 빌려준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컨스탄티노플의 방벽은 테오도시우스가 12살이었을 때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건설에 책임을 진 사람은 그의 사령관 안테미우스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방벽을 쌓아왔지만 컨스탄티노플은 지층이 갈라져 어긋나 있는 단층에 위치한 데다가 지진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비잔틴의 기술자들을 고심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 자재인 석회암 회반죽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In the West, Romans used concrete, which created a mortar of stone-like hardness that is rigid once it sets. Lime mortar has a little bit of give to it, so that it will allow the buildings to settle without significant breakage. 비잔틴의 건축가들은 벽돌과 석재가 지닌 단점을 석회암 회반죽으로 극복했습니다. 먼저 바닥에 정사각형의 석재를 깔고 그 안에 벽돌 조각과 회반죽을 채워 넣었습니다. 석재와 자갈 회반죽을 한데 연결하기 위해 벽의 양 측면에 5층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The hidden advantage of that also is that it provides a certain flexibility against minor earth tremors, because the addition of the brick breaks up the solid face of the wall and allows the wall to absorb shock without shattering.
이러한 쌓기 기술을 동원해 비잔틴 제국은 높이 9m에 두께 5m 이상의 거대한 방벽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18m가 넘는 96개의 거대한 탑을 세웠죠. 하지만 이것이 훈족을 막아내기에 충분했을까요? 미국의 장군 윌리엄 티컴스 셔먼은 승마술이 뛰어난 코만치족 인디언들에 대해 그들은 너무 오래 말을 타고 있어서 걷는 방법을 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족이야말로 말 위에서 먹고 자고 죽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안장에 연결된 등자를 개발해 그 위에 서서 활을 쏘고 검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말을 타고 가는 동안 허벅지 사이에 넣어 예언하게 만든 날고기를 먹고 들쥐 가죽으로 만든 옷이 썩어서 해질 때까지 벗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아틸라와 훈족 군사들은 한마디로 흉포함의 한계를 재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 was very good at what he did. He was very good at raping and pillaging and breaking down the defenses of the Roman Empire. 등극 후 처음 7년 동안 훈왕 아틸라는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시도에도 컨스탄티노플만은 손에 넣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곧 자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447년 비잔틴의 건축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연달아 강타한 것이었죠. 아틸라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쉬운 7개의 탑이 지진으로 무너졌고 도시는 할 일 없이 위험에 노출됐죠. 아틸라의 훈족 군사들은 컨스탄티노플을 향해 다시 한번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폐허가 된 컨스탄티노플에 전보다도 더 강력한 성벽을 건설하는데 온 백성의 힘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훈족 군사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컨스탄티노플은 몇 년에 걸쳐 지었던 방벽을 단 몇 주 안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건설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됐죠. 마침내 3겹의 방어선으로 전보다 강화된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an enormous amount of planning, a lot of engineering skill. For its period, it was the most complex and expensive defensive system in the world outside of China. 첫 번째 장애물은 거대한 물웅덩이입니다. 그 위로는 계단 모양의 테라스가 있고 그 다음은 길이 3m, 두께 2m의 새로 만든 외벽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심혈을 기울여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재건한 거대한 방벽이 세워졌고 96개의 높은 탑도 다시 설치됐습니다. Each tower is its own individual little castle. So to conquer the walls of the city, it would mean penetrating the moat, the outer walls, the inner wall, 3 lines of defense, and then conquering all of these individual castles one by one. It's an extremely clever system. All the angles, all the possibilities for the technology of the time are covered. 성벽은 꼭 필요한 시기에 완공됐습니다. 아틸라의 정찰병들은 언덕 위에 올라 도시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성벽을 목격했습니다. 아틸라는 더 이상 비잔틴의 수도를 넘볼 수가 없었죠. The city was secure because of its walls. There are any number of times in the history of the Byzantine Empire where attackers get as far as the walls of the city, but they can go no further. 컨스탄티노플의 성벽은 훈족과 아랍, 러시아와 투르크족으로부터 1000년 동안이나 제국을 지켜냈습니다. The survival of Constantinople for as long as it did survive was very much due to the fact that it was a walled city which was almost impregnable. 육지의 방어책을 완성한 비잔틴 기술자들은 이제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거대한 사슬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잔틴의 제철공들은 풋볼 경기장 길이의 5배가 넘는 기다란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60cm의 고리가 750개 정도 연결된 사슬이었죠. 아래에 통나무를 받쳐 사슬이 물에 뜨도록 했습니다. 비잔틴의 해군은 유사시 이 쇠사슬을 골든혼 해협에 풀어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적으로부터 안전한 컨스탄티노플은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The walls of Constantinople were so thick and so large and so successful because they had to be. Constantinople was extremely rich, and it's like a bank with a very significant vault. It was the richest city in the world.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무역로가 컨스탄티노플을 거쳐갔습니다. 멀리 이집트와 중국, 러시아의 상인들까지도 모두 이곳을 거쳐야만 유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부가 늘어날수록 변경의 이민족들은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은 재물이 넘쳐났지만 이민족들의 잇따른 침략으로 제국의 세력은 점차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2세가 사망한 450년 무렵 한때 로마 소유의 호수로 인식되던 지중해는 이제 거대한 대양이 되었고 비잔틴 제국은 작은 해변 휴양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컨스탄티누스의 로마 제국을 되찾겠다고 나선 황제가 있었죠. 특히 그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나왔다. 저기. 나온다. 저기 위에 있잖아. 야, 나. 야, 이거 엄마가 봐야 되는데. 찍어. 야,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다. 우리 영화인이야. 내 꿈은 지치지 않는다. 바카스. 사라진 문명. Shadow falls over the bright dream that was once the great Roman Empire. Their legacy around the world, for they are the Saxons, the warrior kings. 오 세기 들어 서로마 제국은 야만족들에 잇따른 침략으로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476년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것으로 모두들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생각했죠. 정말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걸까요? 아직도 컨스탄티노플과 동로마 제국은 번영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527년 권자의 어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법전을 재정리하고 컨스탄티누스 시절의 로마 영토를 되찾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비잔틴 제국의 황금 시대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는 로마 제국 출신이 아니었죠. Well, the Emperor Justinian was born a peasant in what is now northern Yugoslavia, and he came with his uncle Justin to Constantinople to seek their fortunes. 그의 40년 치세 동안 비잔틴 제국은 눈부신 학문적 발전과 건축사적 업적, 그리고 전례 없는 폭정을 경험했습니다. 황제에 등극하기 2년 전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라는 아름답고 의지가 강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가 연극 무대의 댄서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였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켰습니다. 그가 황위에 등극하던 날 아내를 여황제로 임명한 것이죠. 비잔틴의 귀족사회는 테오도라의 신분 격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he was supposedly a prostitute hanging out around the Hippodrome, involved in things like bear dancing. Not exactly sure what happens in bear dancing, but it evidently was not such a great thing. And she had a very active sex life.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와 함께 공동으로 제국을 통치합니다. She must have been highly intelligent, and she must have been very wily, very successful at court politics. 유스티니아누스는 고대 로마의 지나간 영광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우선 오랫동안 빼앗겼던 서방의 영토를 재정복하는 데 힘을 쏟았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킵니다.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혹독한 과세 정책을 단행합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모든 종류의 이교도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서 고대 아테네 철학 사상에 대한 연구, 간음, 동성애 등을 강력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민심은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황제는 대중의 지지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대중의 분노도 커져만 갔습니다. 일반 백성이 불만을 토로할 곳이 따로 없었던 여느 제국들과는 달리 비잔틴 제국에는 히포드롬이라는 장소가 있었죠. 히포드롬은 콘스탄티노플 대중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로 전차 경주가 벌어졌던 곳으로 무려 10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죠. 히포드롬을 건설하는 데 수백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껏 알려진 모든 건축 기술이 동원된 거대한 건물이었죠. 로마의 유명한 퀴루쿠스 막시무스 경기장을 모델로 한 거대한 U자형의 히포드롬은 길이 500m에 오늘날의 축구장보다 더 넓은 폭으로 건설됐습니다. 히포드롬 건축가들은 남쪽으로 기울어진 언덕을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And there they built vaulted substructures. As was common in ancient Rome, vaulted substructures to create a level platform. 지중해 전역에서 고용된 노동자들과 석공들은 우선 건물 4층 높이의 아치형의 벽으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치 안쪽으로는 상점과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토대 위쪽으로는 2층으로 된 기둥과 30열 이상의 관중석이 설치됐고 경주로에는 모래가 덮어졌습니다. 앞서간 비잔틴의 황제들처럼 유스티니아누스는 카티스마라고 하는 특별석에 앉아 대중이 그를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죠. It was a combination of sports stadium, public spectacle stadium, imperial propaganda, pulpit, all those things. It could seat huge numbers of people. 사람들은 청파, 녹파, 홍파, 백파 등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많은 돈을 걸었습니다. They were like political factions in our world, and so disputes over soccer results as today or disputes over chariot races could take on a significant political dimension in Byzantium. 히포드롬은 콘스탄티노플의 위상을 드높이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죠. 하지만 532년 이곳은 황제가 백성에게 더없이 잔인한 만행을 가한 장소로 기록됩니다. 1월 초순 탄압 정책과 과도한 세금 징수로 원성을 듣고 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히포드롬에 모인 분노에 찬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All of a sudden they came together, and they came together against the emperor. The ceremonial political center of the empire was right there, and you ha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opposed to the emperor right at the core of the empire. 청파와 녹파는 불량배와 정치인, 귀족 등이 모두 포함된 집단으로 제트파나 샤크파와는 차원이 다르죠. 수만 명에 달하는 청파와 녹파 당원들은 히포드롬에 모여 승리를 뜻하는 니카 니카를 외치며 황제의 폭정에 대항을 했습니다. 마치 공화당과 민주당 당원이 슈퍼볼 경기장에서 한꺼번에 소리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곧 폭도로 돌변했고 일주일 만에 콘스탄티노플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유스티니아누스는 망명을 준비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한 아내가 그를 말렸죠.
He was all prepared to get on a ship and clear off to the Asian side of the Bosporus, but the Empress Theodora, who started life as an actress stroke prostitute, said, I've got this far, I'm not giving up now, stay and fight. So he did. 테오도라의 설득에 용기를 얻은 유스티니아누스는 적절하면서도 충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병력을 확보한 후 히포드롬으로 진군했습니다. The conclusion of the Nicaea riot is one of these events of biblical proportion. Justinian calls the rebels to meet in the Hippodrome, suggesting that he may compromise with them. But in fact, he gets them into the Hippodrome, closes the gates, and they are massacred by the imperial troops. 단 몇 분 만에 경기장에 모인 반란군이 모두 살해됐습니다. 컨스탄티노플 대중문화의 중심지는 3만여 명이 학살된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He was an approachable and gentle man who could, with a quiet voice, order the murder of thousands of people. 도시는 폐허로 변했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위대한 건축물을 계획합니다. 폐허가 된 컨스탄티노플에 세워질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은 기독교의 새로운 상징이며 비잔틴 건축술의 위대한 기념물이 됩니다.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리카 반란을 극적으로 진압했지만 비잔틴 제국의 수도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권자를 빼앗길 뻔했던 황제는 신과 자신의 이름으로 수도를 재건해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What Justinian did after his imperial army put down the riot was to immediately begin to refurbish the city and proclaim to the citizens that he was in control and that everything was right in the Roman Empire. Now, we remember Justinian not because he was ruthless, but we remember the period of Justinian because he has left us such an incredible architectural legacy. 유스티니아누스는 우선 신성한 지혜의 교회라는 뜻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재건했습니다. 오늘날엔 성 소피아 사원으로도 불리고 있죠. 황제는 두 명의 비잔틴 건축가 이시도루스와 안테미우스에게 성당을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두 명 모두 수학과 물리학 교수로 이론은 뛰어났지만 실제 건축 경험은 전무했죠. The architects of Hagia Sophia were not the standard architects of the day. They, for better or worse, were professors. We professors sometimes don't have the most sound practical knowledge. 하지만 선견지명이 있는 황제는 그들에게 단 두 가지만을 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을 것,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교회로 만들 것. 건설은 니카 반란이 일어난 지 단 6주 만에 시작됐습니다. It took years to put together building teams, to bring together all of the building materials that were needed for a great project in the empire. Justinian did it practically instantly. 이시도루스와 안테미우스가 설계한 성당은 외관과 규모 면에서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지름 30m가 넘는 세계 최대의 돔 지붕을 계획했습니다. 돔 지붕은 로마에서 처음 시도됐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펜덴티브, 즉 삼각궁룡의 공법을 사용해 설계됐죠. 먼저 돔이 얹혀지게 될 4개의 거대한 아치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돔의 원형 바닥과 아래 받침의 정사각형 평면을 연결할 둥근 면의 펜덴티브가 설치되는데 돔의 무게를 4개의 아치로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죠. 반원의 작은 돔을 추가해 내부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건축가들은 펜덴티브를 사용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거대한 돔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돔 지붕은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9m 높은 56m 지점에 얹혔습니다. 돔 아래쪽으로는 교회의 중심 공간인 네이브가 가로 70m, 세로 74m로 넓게 펼쳐져 있었죠. There
there were 100 teams of workmen, each with 100 men, with half of them working on the north side of the building, half of them working on the south side of the building, and competing to create the great building. A church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grew up magically, almost magically, faster than any kind of construction at that time on that scale. 공사가 시작된 지 단 6년이 지난 537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완공됩니다. Justinian was very proud of his church, as he should be. It was a great idea. It was a great conceptual plan. The implementation of that plan, the actual structure, was risky.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축가들이었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거대한 돔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치를 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 발생한 지진으로 마침내 돔이 무너져 처음 교회를 지었던 이시도로스의 조카 이시도로스 2세가 이전 돔의 단점을 보완해 재건축하겠다고 나섭니다. 새로운 돔은 전부 다 경사도가 높게 설계됐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높을수록 하중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이죠. 완만한 경사로 넓게 퍼져있는 돔은 하중이 옆으로 전달돼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시도로스는 6.4m의 길이의 돔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돔 지붕이죠. 하기야 소피아는 특별한 설계 외에도 다른 특징이 있었죠. 성당의 기둥에까지 온통 황제와 황후의 모노그램으로 장식됐습니다. We are never allowed to forget that this is the great achievement of Justinian and Theodora.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당 건축으로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로서 콘스탄티노플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He got an architect that was going to make a grand statement. And a grand statement was made. The largest church in Christendom, the greatest dome space in the world until the Renaissance. He got a building that dwarfed any of the great baths of ancient Rome or any of the great temples of the ancient world. 유스티니아누스 제위 말년,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로까지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확장에는 비잔틴 백성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끊임없는 군사 동원과 콘스탄티노플 재건 사업으로 비잔틴 제국의 국고는 바닥이 나고 말았죠. The empire really never recovers from the megalomania of Justinian. It's perhaps fitting that the dome of Hagia Sophia collapses. It's as if Justinian, as he is overextending th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empire, he's also overextending the architecture as well. 유스티니아누스 사후 3세기 동안 비잔틴 제국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만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10세기 들어 비잔틴 제국은 다시 한번 군사 강국으로 명성을 드높입니다. 그 중심에는 새롭게 개발된 가공할 무기와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서기 1000년 기원 후 첫 번째 밀레니엄의 마지막 해였죠.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당시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쪽의 비잔틴 제국은 서거트족과 페르시아, 아바르족과 아랍의 침입에 시달리는 가운데 8세기 들에 일어난 성상 파괴 운동으로 문화가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기운을 회복해서 1014년경에는 도나우 강에서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발칸반도 전체를 정복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비잔틴의 중흥을 이끈 사람은 바실리우스 2세 황제였습니다. 바실리우스는 비잔틴 제국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군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e was an emperor that did not sit back and enjoy the luxuries of the palace. He went out campaigning every season, leading the Byzantine armies against the foes. He was seen to be a soldier's emperor.
But there's no doubt he ranks as a highly competent, very able, very intelligent, very versatile military leader, as well as a good ruler. 바실리우스의 최대 정적은 불가리아의 슬라브족 황제 사무엘로 그는 발칸반도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죠. 재위 10년째인 986년, 바실리우스는 사무엘이 이끄는 군대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The first time he marched north, he was only 18, I think. He might have been a bit younger. And he walked into an ambush, basically. 바실리우스는 불가리아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25년이 걸렸죠. 한편 그의 패배를 구실 삼아 많은 정적들이 그의 권좌를 위협합니다. 제국 내에 잇따른 반란을 진압한 후 바실리우스는 잃어버린 제국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비잔틴의 영광을 재건하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트레부시에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성용 투석기를 제작하도록 지시합니다. 트레부시에의 구조는 간단한 원리로 설계됐습니다. 나무로 된 지렛대에 밧줄을 달아 돌을 장전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 구조물의 앞면과 측면에는 동물 가죽을 덧대 적의 불화살에 대비했습니다. You'd have your axle and your pivoting sling because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short end on one side of the axle and the long end on the other. You'd maximize the velocity in the swing. So you could throw substantial weights considerable distances. 바실리우스는 일반적인 투석기를 원한 것이 아니죠. 그의 기술자들이 제작한 트레부시에는 180kg 이상의 돌덩이를 발사할 수 있었고 기계 조작에만 400명이 매달려야 했습니다. 아무도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와 최대의 공성장비를 갖춘 비잔틴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바실리우스는 군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He has a reputation of being harsh but fair. And of course, if the soldiers believe in their leader, they'll fight better and more effectively. 그는 군사들에게 대열을 이탈하지 말 것과 항상 전투에 대비할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지형이라도 무서운 속도로 진군해 나갈 수 있었죠. 1001년 바실리우스는 마침내 불가리아의 치욕을 되갚고 영토 재건의 과업을 완성할 채비를 완료합니다. He then turns his attention back to Bulgaria and spends the next 15 years basically solidly campaigning year on year on year, gradually destroying the Bulgars' infrastructure, ravaging the countryside, destroying the economy. 황제 사무엘은 그제야 바실리우스의 분노를 실감합니다. 사무엘은 유일하게 바실리우스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죠. 1014년 7월 29일 바실리우스는 기습을 단행해 불가리아군을 포위하고 15,000명을 생포합니다. 그의 복수는 잔인했죠. 그는 포로들의 눈을 멀게 하고 100번째 마다하는 한쪽 눈만 남겨 불가리아로 보냅니다. 장님이 되어 돌아온 군사들을 본 사무엘은 그대로 쓰러져서 이틀 후에 죽고 말죠. It's one thing to execute all of these people. It's another thing to send them back to the country where their countrymen in some ways have to take care of all these people. So they become a kind of permanent liability to the society. 마침내 바실리우스 황제는 발칸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고 불가르족의 학살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025년) 바실리우스가 사망할 무렵 비잔틴의 세력은 절정에 달했지만 영광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 제국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입니다. In subsequent times, the empire needed a great general like Basil II. They didn't have one.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새로운 무기로 컨스탄티노플의 성벽을 위협합니다. 거대한 성벽도 대포 앞에선 당해낼 도리가 없었죠. Gunpowder and cannon changed the rules of war. Byzantium, Constantinople was built for a system of fighting that was obsolete by the 15th century. 1100년 동안 컨스탄티노플을 지켰던 성벽은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컨스탄티노플은 오늘날 이스탄불이 되죠. 비잔틴 제국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죠. 로마 제국에서 유래했지만
비잔틴 제국만의 독창성을 더해 완성한 혁신적인 건축 기술은 오늘날의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What's fascinating about the Byzantine Empire is we tend to talk about empire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might. With the Byzantine Empire, we have to understand it as a cultural power. It was a highly sophisticated intellectual culture. The Greek monks, Greek priests were interested in ancient literature. They preserved ancient text. It is often said that the fall of Constantinople, with the books going to the West, is what aided in the birth of the Renaissance. 컨스탄티노플은 위대한 성당을 건설하고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했으며 서양 법체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유산을 보존하려고 했었던 비잔틴 제국도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웰러였습니다. Bridges. 4세기에서 6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에는 60개의 수로교가 건설됐습니다. 그 중에는 높이 27m에 달하는 것도 있었죠. 오늘날에는 크루순누게름의 수로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먼저 지지대가 될 거대한 교각을 세웁니다. 교각이 완성되면 석공들은 대형 아치를 만들어 올렸죠. 아치 꼭대기에 쐐기도를 얹을 때까지 목재 거푸집으로 각 아치의 석재들을 고정했습니다. 아치가 완성되면 그 위층에 교각을 올리고 같은 과정이 반복됐죠. 비잔틴의 석공들은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종교적인 문양을 새겼지만 로마의 다신교 상징이 아닌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더 큰 규모의 수로교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컨스탄티노플, 즉 현재 터키의 대도시 이스탄불로 물이 흘러들어갔겠죠. 발렌스 황제 시절 거대 도시 컨스탄티노플에 지어졌던 거대한 수로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제의 위상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체 수로의 길이는 240km 정도지만은 컨스탄티노플의 두 언덕 사이의 거리가 풋볼 경기장의 11배나 됐습니다. 수로를 연결하려면 다리를 놓을 수밖에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용수 공급 목적으로만 다리를 건설한 게 아니죠. 외부의 눈을 의식해 거대한 건축물로 제국의 위험을 떨치려고 한 것입니다. 컨스탄티노플로 물을 끌어들였지만 여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는 끓어온 물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비잔틴의 기술자들은 고대 건축 사상 가장 치밀한 설계로 지하에 용수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150개 이상의 지하 수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바실리카 수조입니다. 336개의 기둥이 7.6m의 천장을 받치고 있고 길이 140m, 폭 70m의 바실리카 수조는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 27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하의 저장 탱크는 도시의 언덕 사이에 건설됐습니다. 그들은 지하 공간을 획기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표면을 평평히 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The cisterns enabled the city to be provided continuously by water, even in the summer when it wouldn't rain that much and there'd be merely a trickle coming down from the aqueduct. 지하 수조로 용수 문제가 해결되자 컨스탄티노플의 인구는 고대 도시로는 보기 드문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By the end of the 5th century, the population of Constantinople was approaching the 500,000 mark. No other city in Western Europe came even close. It was a city that was legendary, even for people who had never set foot in it. 하지만 멀리 몽골 대초원으로부터 장차 유럽을 휩쓸 광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틸라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이끄는 대군이 곧 컨스탄티노플의 입구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도시를 구하기 위해선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가 간장에 연결된 등자를 개발해 그 위에 서서 활을 쏘고 검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말을 타고 가는 동안 허벅지 사이에 넣어 예언하게 만든 날고기를 먹고 들쥐 가죽으로 만든 옷이 썩어서 해질 때까지 벗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아틸라와 훈적 군사들은 한마디로 흉포함의 한계를 재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 was very good at what he did. He was very good at raping and pillaging and breaking down the defenses of the Roman Empire. 등극 후 처음 7년 동안 훈왕 아틸라는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시도에도 컨스탄티노플만은 손에 넣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곧 자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447년 비잔틴의 건축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연달아 강타한 것이었죠. 아틸라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쉬운 7개의 탑이 지진으로 무너졌고 도시는 할 일 없이 위험에 노출됐죠. 아틸라의 훈적 군사들은 컨스탄티노플을 향해 다시 한번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폐허가 된 컨스탄티노플에 전보다도 더 강력한 성벽을 건설하는데 온 백성의 힘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훈적 군사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컨스탄티노플은 몇 년에 걸쳐 지었던 방벽을 단 몇 주 안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건설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됐죠. 마침내 3겹의 방어선으로 전보다 강화된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an enormous amount of planning, a lot of engineering skill. For its period, it was the most complex and expensive defensive system in the world outside of China. 첫 번째 장애물은 거대한 무릉덩이입니다. 그 위로는 계단 모양의 테라스가 있고 그 다음은 길이 3m, 두께 2m의 새로 만든 외벽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심혈을 기울여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재건한 거대한 방벽이 세워졌고 96개의 높은 탑도 다시 설치됐습니다. Each tower is its own individual little castle. So to conquer the walls of the city, it would mean penetrating the moat, the outer walls, the inner wall, 3 lines of defense, and then conquering all of these individual castles one by one. It's an extremely clever system. All the angles, all the possibilities for the technology of the time are covered. 성벽은 꼭 필요한 시기에 완공됐습니다. 아틸라의 정찰병들은 언덕 위에 올라 도시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성벽을 목격했습니다. 아틸라는 더 이상 비잔틴의 수도를 넘볼 수가 없었죠. The city was secure because of its walls. There are any number of times in the history of the Byzantine Empire where attackers get as far as the walls of the city, but they can go no further. 컨스탄티노플의 성벽은 훈족과 아랍, 러시아와 투르크족으로부터 1000년 동안이나 제국을 지켜냈습니다. The survival of Constantinople for as long as it did survive was very much due to the fact that it was a walled city which was almost impregnable. 육지의 방어책을 완성한 비잔틴 기술자들은 이제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며 가장 효과 번영과 폭정, 지성과 음모, 기독교와 대학살. 비잔틴 제국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They called themselves Romanos, those who continued the traditions of the Roman Empire. 절대 권력을 행사한 황제들과 로마의 기술력을 초월하고 싶어했던 건축가들의 집념으로 비잔틴 제국은 세계 최장 길이의 수로와 난공불락의 성벽,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거대한 돔 지붕의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A church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grew up magically. 하지만 그들은 로마의 잔인함까지 계승했습니다. He blinded 14,000 men, leaving every 100th man with one eye. 암흑시대에 유일하게 빛을 발하던 눈부신 문명 비잔틴 제국.
하지만 천년의 지배 끝에 그들이 이룩한 고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새로운 전쟁의 질서 앞에 무릎을 꿇고 모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 비잔티움은 기원전 600년경 왕 비잔티스 이름을 번떠 세워진 그리스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흑해와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이 좁은 해협에 정착했습니다. 이 해협의 이름은 보스포루스로 소의 여울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비잔틴은 복잡하거나 곤모스스 혹은 구식을 의미하죠. 하지만 11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은 서구의 유서 깊은 법과 문학의 수호자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확산에 기여하고 그들의 뛰어난 예술과 건축, 세공 기술은 르네상스에서 21세기 현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역사 속에는 실제와 다른 과분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 많지만은 콘스탄티누스야말로 대제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황제입니다. 324년 11월 8일 20년간의 복잡한 내전 끝에 콘스탄티누스는 서로마 제국에 이어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단독 황제가 됩니다. 천부적인 전략가인 그는 한계를 모르는 눈부신 비전을 소유한 지도자였죠. He became emperor really through his own wiles. He is ruthless in the way he assumes power. Constantine the Great was one of those rulers that changed the world. He inherited a Roman Empire which had been divided into two parts. 콘스탄티누스는 동과 서로 갈라져 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He was a very astute politician, and he was faced with the problem of both administering and of managing this enormous realm. 황제에 즉위한 지 6주 후 콘스탄티누스는 현재의 터키가 위치한 곳까지 제국의 모든 지역을 순례합니다. Constantine took a spear and traced the outline of the city in the dirt. His entourage was somewhat amazed at the extent to which he intended to build the city. He is said to have commented, "I will go as far as until he who leads me stops." 그 선이 제국의 새로운 수도, 새로운 로마를 뜻하는 노바로마의 경계선이 됐습니다. 르만족의 일파인 서거트족에 함락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야만족의 파괴와 학살을 피해 안전한 콘스탄티노플로 달아났지만 이것도 역시 포악한 유목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훈족이죠. 서로마 세력이 기울면서 동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이 번영을 거듭할수록 이탈리아 약탈을 일삼던 북방의 야만족들은 점차 콘스탄티노플에 눈독을 들이게 되죠. 훈족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토대를 마련한 비잔틴 제국을 뒤엎을 계획을 세웠죠. The descriptions of them in contemporary texts, which treat them as outlandish, horrible, ugly, beastly people, make it very clear that ordinary people are absolutely terrified of the Huns. 하지만 비잔틴은 훈족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어 벽도 없이 외부에 노출된 예수도 로마와는 달리 콘스탄티노플은 반도라는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죠. 콘스탄티노플은 적의 침입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쪽 지역의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해답은 어떤 도시보다도 치밀하고 강력한 성벽을 올리는 것이었죠. 오늘날 이것은 테오도시오스 성벽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군사시설의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벽이 지어질 당시 정작 이름을 빌려준 황제 테오도시오스 2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콘스탄티노플의 방벽은 테오도시우스가 12살이었을 때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건설에 책임을 진 사람은 그의 사령관 안테미우스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방벽을 쌓아왔지만
컨스탄티노플은 지층이 갈라져 어긋나 있는 단층에 위치한 데다가 지진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비잔틴의 기술자들을 고심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 자재인 석회암 회반죽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In the West, Romans used concrete, which created a mortar of stone-like hardness that is rigid once it sets. Lime mortar has a little bit of give to it, so that it will allow the buildings to settle without significant breakage. 비잔틴의 건축가들은 벽돌과 석재가 지닌 단점을 석회암 회반죽으로 극복했습니다. 먼저 바닥에 정사각형의 석재를 깔고 그 안에 벽돌 조각과 회반죽을 채워 넣었습니다. 석재와 자갈 회반죽을 한데 연결하기 위해 벽의 양 측면에 5층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The hidden advantage of that also is that it provides a certain flexibility against minor earth tremors, because the addition of the brick breaks up the solid face of the wall and allows the wall to absorb shock without shattering. 이러한 쌓기 기술을 동원해 비잔틴 제국은 높이 9m에 두께 5m 이상의 거대한 방벽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18m가 넘는 96개의 거대한 탑을 세웠죠. 하지만 이것이 훈족을 막아내기에 충분했을까요? 미국의 장군 윌리엄 티컴스 셔먼은 승마술이 뛰어난 코만치족 인디언들에 대해 그들은 너무 오래 말을 타고 있어서 걷는 방법을 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족이야말로 말 위에서 먹고 자고 죽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리고 그 도시는 제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를 의미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Constantine effectively shifts the center of the Roman Empire and founds a new center. He was moving away from Rome with its old rivalries, political infighting, vested interests and so forth to create something quite new which he could mold.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시절 완성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There was a grand campaign of construction, of building forums, marketplaces, to build the kind of buildings that ancient Rome had.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치세를 대표하는 특징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느 황제들과는 다르게 다른 지도자의 힘을 빌렸다는 점이죠. 그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Christianity is really on the rise. There is a large Christian presence in the empire, and simply recognizing this presence made a good deal of political sense. Constantinople was founded, in effect, as a Christian empire, and Orthodox Christianity was fundamental to its existence. 콘스탄티누스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존경받았지만 그가 황제이자 독재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에 그는 친아들과 의붓 아들은 물론 두 번째 아내까지 죽게 했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 마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비잔티움이라는 변두리 지역으로 민심을 끌어모으는 건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는 우선 자신의 이름을 번떠 도시명을 바꾸고 로마의 도시 스타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무덤에서 일어나 인구 1200만에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목격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가 사망한 337년경 이곳은 절반가량 완성이 됐지만 큰 문제가 있었죠.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데 물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지만 정작 마실 물은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4세기 중반 도시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후계자들은 도시를 살리기 위해 로마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고대 세계 최고의 기술적 성과로 일컬어질 용수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There were no local water resources within the city walls of Constantinople, and hence water had to be brought from a much greater distance than anywhere else in the classical world and in the Mediterranean. 그 임무를 맡은 황제는 364년에서 378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발렌스였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긴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완성된 수로의 길이는 640km로 일찍이 로마 제국에 건설된 모든 수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길이었습니다. 수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트라키아의 구석진 후베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잔틴의 기술자들은 우선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There are tunnels underground, there are channels that go along the surface, and there are, where necessary, these great aqueduct